네, 우리가 지금 79회, 제 79회 기출문제 FAT 1급 풀이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 거래 문제가 하나 남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5번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로는 350페이지입니다. 네, 그래서 일반 거래 문제는 5문제가 나옵니다. 네, 5문제. 제가 뭐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 여러분이 혼자 쭉쭉 하시면은 이거 뭐 5문제 뭐 5분이나 10분 뭐 많이 걸려야 뭐 한 7, 8분이면 다 할 거예요. 예. 네, 금방금방 하게 되니까. 자, 그러면 5번째 문제는 뭐냐? 이렇게 증빙을 먼저 보고서 고민하지 마시고 자료 설명과 수행 과제를 먼저 읽어보시는 게 좋다. 그래서 자료 설명을 보시면은 5월 10일 날 본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차량을 등록하면서 법령에 의거한 공채를 액면금액으로 매입하고 대금을 현금 지급했어요. 그랬습니다. 회사는 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 당시에 공정가치는 단기 매매증권으로 처리하고 있고, 네, 단기 매매증권으로 자산 잡는다. 네, 공정가치만큼을. 액면 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로 가산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한다. 우리가 기업회계 기준에서 배운 내용 그대로네요. 액면 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다. 네,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었습니다. 그래서 자료 설명에 아주 기준까지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취득원가로 봐야 되는 건 무슨 자산이냐? 차량이니까 차량 운반구가 되죠. 차량 운반구. 자, 3번. 공채의 매입 당시 공정가치는 40만 원이다. 그래서 아까 공정가치로 단기 매매증권을 처리한다 그랬으므로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은 40만 원으로 인식하면 되고요. 우리가 이걸 사기는 액면가로 샀다 그랬습니다. 액면가로. 그래서 액면가가 얼마냐라는 건 자료 설명에 설명하지 않았어요. 예, 거기 채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0만 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예. 용도의 자동차 신규 등록하면서 거기 밑에 금액 50만 원짜리입니다. 서울시에서 발행한 채권이에요. 그래서 50만 원과 40만 원의 차이가 10만 원이잖아요. 10만 원이 차변의 차량 운반구가 되는 겁니다. 10만 원이. 그러면 차변은 다 정리가 됐죠. 차변의 차량 운반구 10만 원, 단기 매매증권 40만 원. 그렇습니다. 이제 대변 하나는 뭐냐면은 현금으로 전부 지급했으니까 대변이 현금인 거죠. 그래서 자료 설명을 잘 읽어서 이 내용을 이렇게 분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수행과제 하나죠? 거래자료 입력해라. 요 설명 잘 보고 분계 내용을 입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5월 10일 날짜로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 날짜를 5월 10일로 바꿔주시고요.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107번 40만 원, 차변에 차량 운반구 10만 원, 대변에 현금 50만 원. 네, 이 거래에서는 여러분이 거래처 코드 신경 쓸 것이 없네요. 예. 채권 채무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예금 관련 개념 과목도 없고. 그래서 거래처하고 적요 싹 비워두고 개정 과목과 금액만 정확하게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의 자산 증가가 50만 원, 대변의 자산 감소가 50만 원이네요.
네,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AT 자격 시험은 지금 우리가 거래 자료 문제 5개를 풀어 보셨듯이 이 자료 설명과 수행 과제 전에 꼭 증빙이라는 걸 먼저 보여줘요. 그런데 시험에 접근하는 방법은 증빙을 처음부터 보고서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 이 50만 원짜리 채권을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걸 고민하지 마시고 요거는 나중에 보시면 돼요. 나중에. 그래서 뭘 보냐? 자료 설명과 수행 과제를 먼저 읽고 이걸 이해한 다음에 증빙을 보고 판단하셔. 네, 그렇게 한다. 자, 어때요? 거래 자료 문제 5번까지 해봤는데 부가가치세 관련 없는 거래만 문제를 냈네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거래 자료 입력 문제는 일반적으로 일반 전표에 입력하면 되는 문제를 출제합니다. 예외가 있을 수는 있어요. 예외가 있으면 그거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주면 되는데 대체로 다 일반 전표에 입력해야 될 건들을 내고 있어요.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주제 수행 과제죠. 부가가치세라고 이렇게 딱 주제를 줘요. 지금부터는 부가가치세 관련한 수행 과제를 내겠다 이런 뜻입니다. 네.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자료 설명을 참고하여 수행 과제를 수행하시오. 문제에서도 그랬잖아요. 자료 설명을 꼭 참고해야 된다. 자, 첫 번째 증빙은 거래 명세서라는 걸 주었습니다. 거래 명세서를 주었다는 것은 증빙이 아직 세금 계산서가 아직 안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료 설명을 볼까요?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 명세서이며 판매 대금은 7월 말에 받기로 했다. 외상. 네. 외상으로 팔았구나. 문구를. 그렇죠? 1. 거래 명세서에 의해 메인 매출 자료 입력하시오.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수행과제 두 번째 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통하여 발급 및 전송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역이라든가 전송 일자는 신경 쓰지 말아라. 예, 지금까지 발급 전송하는 거 한 뭐 대여섯 번은 해본 것 같은데요. 예, 아마 여러분들이 그 기억이 다 있을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발급 전송. 자, 그러면은 수행과제 두 개라는 거 우리가 정리했고요. 자, 그럼 메인 매출 전표 메뉴를 실행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거래명세서의 작성 일자인 2016-0712 7월 12일로 입력하시고 자, 메인 매출은 유형이 제일 중요해요. 유형이. 자, 이거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우리가 판매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매출인가요? 매입인가요? 매출입니다. 자, 번호로 몇 번이죠? 11번이에요. 과세 매출. 11번 입력하시고 품명과 수량 단가는 거래 명세서에 있는 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공급가액과 합계가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거래처에는 우리가 거래 명세서에 공급받는 자가 이제 거래처가 되죠. 제1유통 코드로 넣어주셔야 돼요. 00115 제1유통. 자, 우리가 발행할 때 우리가 빌 36524라는 솔루션을 이용해서 발행하잖아요. 예. 우리가 전자입력란에 이렇게 빌 36524로 발행할 때는 입력을 안 한다는 거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비워놓고 일단 비워놓고 분계로 가야 돼요. 자, 아까 자료 설명을 보니까 7월 말에 받기로 했다니까 분계를 뭐로 해야 됩니까? 예, 2번 외상 분계가 됩니다. 그래서 2라고 입력하면은 완벽하게 외상 분계가 완료됩니다.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부가세 수금, 대변의 상품 매출. 네, 우리 회사는 문구를 도소매하는 법이니까 상품 매출 맞습니다. 그래서 요 분계 그대로 놔두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수행과제 2번을 하러 가야 돼요. 여기로 가야 돼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가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셔서 날짜를 7월 12일부터 7월 12일 기간을 조회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처에서는 그냥 엔터로 처음부터 끝으로 지나가면 됩니다. 3번. 그러면 밑에 딱 조회가 하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체크박스를 한 번만 체크하시면 돼요. 체크하시고 나서 저 위에 있는 메뉴 단추 중에 전자 발행을 눌러서 거래처에다가 전송을 합니다. 네, 전자 발행. 로그인 창에서는 그냥 확인 눌러주면 돼요. 시험 보실 때는 확인. 그러면 이렇게 전자세금계에서 한 건을 발행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전자세금계산서 한 건을 발행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밑에 발행 누르면 됩니다. 예, 그러면 안내가 나와요. 발행되었다고. 그러면 확인 눌러주면은 처리 상태의 확인 요청으로 바뀌고 국세청은 발행 대상이다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때 바로 또 위에 있는 메뉴 단추 중에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단추를 누릅니다. 여기서도 홈페이지가 나오면 그냥 이 파란색 로그인 단추를 그냥 눌러주면 이런 창으로 바뀝니다. 거기에서 국세청 신고 상태가 미전송 상태인 걸 찾아야 되니까 미전송 요 체크박스 클릭해서 체크해 주시고 그 바로 밑에 매출 조회를 또 클릭하면은 이렇게 조금 전에 우리가 거래처에 전송할 때 세금계산서 그림이 오른쪽에 그대로 보입니다. 여기서 발행 단추를 눌러주면 이게 국세청에 전송이 일어납니다. 발행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데이터가 없습니다. 확인. 예, 발행이 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미전송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떠 있는 지금 팝업 창으로 떠 있는 움직이는 이 창을 닫아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프로그램 창으로 왔는데 이 창도 전자세금서 발행 창도 그냥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라는 탭에 와서는 조회를 한번 눌러보는 게 좋아요. 조회를 눌러서 조금 전에 우리가 분계 외상했는데 그 옆에 비워두었던 요 칸이 전자세금 칸이 이렇게 전자 발행으로 채워져 있는지 확인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네. 부가가치세 1번 문제는요. FAT 1급에서 항상 거래 명세서를 증빙으로 주면서 딱 이 스타일로 문제를 내. 예. 그래서 여러분 어렵지 않게 전자세금에서 발급 전송하는 것까지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유형상사 때 이 발급 전송을 꽤 여러 번 했어요. 아, 예, 발급 전송 한 두세 번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했던 것이 뭐 전혀 생소하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예. 자, 그래서 11번 과세매출 유형이 부가세 첫 번째 문제로 떡 나왔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하는 걸 냈으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은 요 한 문제로 끝. 예. 더 이상은 발급 전송하라고 하지 않아요. 다음 문제로 가보세요. 352쪽 2번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는 자, 다음 2번 문제 보시면 매입거래라고 했는데요. 신용카드 전표가 있는데 먼저 자료 설명과 과제를 읽어봐야 돼요. 본사 직원에게 배부할 창립 기념일에 선물 텀블러를 구입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아, 직원들에게 선물한다.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수행과제에서 이렇게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라. 너무 친절하게. 그렇지 않아도 내가 복리후생비로 하려고 했는데 개정 과목 정확하게 또 다시 한번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대변의 개정 과목은 안 알려줬어요. 자, 법인카드로 우리가 뭔가를 구입했을 때 대변의 개정 과목은 뭐였죠? 예, 미지급금. 네. 미지급만 알아도 여러분 검색해 보면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미지급세금 이런 등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미지급금입니다. 이거 외상이 우리 카드 결제한 건 외상이나 마찬가지예요. 미지급금.
금. 사변에 오는 비용은 우리가 직원들에게 선물할 것들은 이런 비용은 복리후생비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세, 매입세 공제 요건이 되기 때문에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서 매입세 공제를 그 밖의 공제 매입세에게 반영시켜야 돼요.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 문제로 출제를 한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거래처에 선물하려고 텀블러를 구입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 문제로 냈겠죠. 접대비로 처리할 것 같으면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메인 매출 전표 문제죠. 그래서 복리후생비니까 매입세 공제가 돼요. 자, 날짜나 금액은 여기 전표를 보고 여러분이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메인 매출 전표의 날짜 보시면 카드에 보면 거래 일시라는 게 있습니다. 7월 20일이죠. 카드 매출 전표에 7월 20일 입력하시고 유형은 카드 과세 매입이라는 유형을 선택해야 돼요. 카드 증빙이 카드고 부가세 공제 받아야 되니까 과세 매입이거든요. 그래서 57이에요. 57 카드 과세 매입.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법인 카드로 샀느냐라고 카드사를 물어봐요. 그러면 물음표 단추를 눌러서 거기 신용카드 전표에 보면은 카드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국민카드 맨 위에 있는 카드네요. 우리 회사 법인카드가 모두 5개가 등록이 되어 있네요. 자, 국민카드 확인. 본명에다가 텀블러 이렇게 써도 됩니다. 텀블러. 오타가 좀 있네요. 여러분 오타 바로 잡는 게 좋겠지만 바쁘면 모르고 지나가는 것도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수량단가 지나가시고요. 공급가액은 얼마냐? 33만 원이라고 입력해요. 카드 거래니까. 예. 공급가액이 원래는 30만 원입니다. 그런데 카드 거래,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거래는 공급가액에 합계 입력하도록 환경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3만 원 입력해야 30만 원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거래처가 어디가 될까요? 최고 유통에서 산 겁니다. 최고 유통. 우리 신용카드에 보면은 가맹점이 거래처가 되는 거예요. 최고 유통. 전자세금 계산서하고 관련이 없는 증빙이에요. 그래서 방향키로 지나가시고요. 분계는 카드를 사용해서 매입한 것은 카드라는 분계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분계에다가 4 입력하시면 밑에 미지급금 대변 국민카드 거래처로 해서 33만 원. 네, 우리가 다음 달 국민카드 결제일에 33만 원 통장에 잔액을 맞춰놔야 됩니다. 그래서 미지급금 부채로 인식하는 거죠.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자산이죠. 부가세 예수금이 아니라 부가세 대급금, 자산 증가 맞고요. 차변의 상품, 자, 텀블러는 우리가 상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있는 요 개정 과목 코드를 복리후생비로 고쳐야 돼요. 복리후생비 800번대. 네. 그래서 조금 전에 1번 문제 할 때 외상분계는 그야말로 완벽하게 고칠 것이 없었는데 지금 이 카드로 텀블러 산 거는 카드 분괴했지만 대부분은 맞았지만 고쳐야 될 내용이 있어요. 상품을 복리후생비로 고치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매입 거래는요 고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밑에 꼭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적었는데 금액이 예. 아니라 2만 7천 원 정도 그때는 요거를 이제 새해까지 스페이스바로 지우시고 여기 와서 다시 입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울 때 스페이스바로 꼭 지우시고 공급가액을 다시 입력합니다. 부가세를 먼저 지우시고 스페이스바로. 예.
그것도 잘 안 된다 그러면 여기 체크를 해서 위에 삭제, 예, 아예 그 줄을 싹 삭제하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뭐 깔끔하게 해결이 되는데, 예, 사실은 삭제를 여기 안 하고 여기 와서 부가세에 와서 스페이스바로 지우고 공급가액을 33만 원 다시 입력해 주면 수정이 돼요. 예, 안 될 때는 체크해서 삭제하시라. 여기가 혹시 빨간 딱지 아닌가요? 매출이라고 돼 있지 않나요? 매입으로 돼 있어요? 돼 있죠. 매출이니까 거래처는 매출로 돼 있으면 가맹점 코드가 뜹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텀블러를 샀기 때문에 매입이죠. 그래서 유형을 57로 해야 되는데 빨간 딱지가 붙었다는 것은 17로 한 거예요. 17. 카과 매출. 예, 카드로 매출했다고 하면은 예, 그 회사 여기 국민카드가 안 뜨게 돼 있죠. 왜냐면 이 국민카드는 우리 법인카드 번호가 떠야 되는데 매출로 하면은 매출 카드는 가맹점 코드거든요. 그래서 거래처가 또 달라요. 예, 여기를 공용정리로 바꿔볼게요. 네. 그래서 실수도 여러분이 이렇게 연습 우리가 할 때는 해보는 거 괜찮아요. 그래야 아 내가 요 실수했더니 요런 결과가 나왔구나. 네. 그래서 실수는 뭐 시험 볼 때 실수하면 안 되겠지만 연습할 때는 뭐 실수해도 그걸 알아가는 거죠 하나씩. 자, 그래서 다음 문제로 또 가보겠습니다. 부가세 세 번째 문제가 매입거래라는 문제를 냈는데요. 이것도 자료 설명을 먼저 보는 거예요. 상품 매출 거래처 확장 이전 선물로 제공할 노트북을 외상으로 샀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았어요. 거래처 선물로 줄 건데 세금계산서를 받았군요. 그러면 여러분이 딱 느낌이 오죠. 아, 이 매입세액은 공제를 못 받는 거다. 예.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 세금계산서 거래는 전자 입력으로 입력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매입세금계산서인데 매입세금계산서 증빙일 때 이 매입세액이 공제가 가능하면 51번 과세매입으로 유형을 선택하지만 이 매입세액이 공제가 안 되는다라고 하면은 54라는 불공유형으로 우리가 유형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불공유형으로 해야 되는 어, 유형이 되겠습니다. 접대비 관련이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세금계산서예요. 자, 그러면 입력을 하겠습니다. 메인 매출전표의 날짜는 9월 3일입니다. 네, 날짜부터 정확하게 9월 3일로 입력해 주시고 유형에 가서는 54를 꼭 키보드로 숫자를 입력하기를 권장한다 그랬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마우스로 옆에 거 잘못 입력하는 실수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유로 잘 선택해야 되는데 접대비 관련이기 때문에 저기 끝에서 세 번째 9번에 있는 접대비 관련 매입세 클릭하시고 선택. 네, 분명은 그대로 써주면 돼요. 노트북 한 개, 단가 200만 원. 거래처에는 대한전자가 거래처죠. 전자세금이산서를 받았으므로 1번 전자입력이라고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분계는 외상으로 구입했다라고 하지만 외상분계에서는 안 돼요. 예, 외상분계하면 외상 매입금으로 되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어요. 외상 매입금을 미지급금으로 고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다 하면 외상분계하면 딱 맞아버리는데 이런 거는 외상분계를 하지 않고 혼합으로 분계합니다. 상품이 아닌 자산을 매입했을 때, 많이 외상으로 매입했을 때 그냥 혼합 분계하세요. 그러면 이제 차변을 고쳐줘야 되는데 이 노트북은 접대비로 처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품을 접대비로 고쳐요. 800번대 접대비.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지만 불공제 유형이기 때문에 부가세인 부가세 대급금 분계 없이
접대비에 부가세 20만 원이 같이 비용 처리가 됩니다. 이건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와서 대변에 미지급금이죠. 컴퓨터를 외상으로 샀으면 미지급금입니다. 미지급금은 220만 원이고요. 탭키 마지막에 누르죠. 미지급금 거래처 확인하셔야 돼요. 대한전자로 코드가 들어가 있으면 맞는 거죠. 미지급금. 아까 미지급금은 카드를 사용했으니까 카드사인 국민카드가 거래처였고, 지금 요 미지급금은 우리가 카드 결제한 게 아니라 대한전자에다가 다음에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전자의 거래처 코드가 미지급금의 코드가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불공 유형을 또 한 문제 출제를 했네요. 네. 자, 그러면 또 부가세 관련 문제 네 번째 문제는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매입인데 증빙이 바뀌었습니다. 계산서. 네, 계산서로 바뀌었어요. 자료 설명을 봅니다. 당사 영업팀의 마케팅 교육을 실시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마케팅 교육. 교육이 면세잖아요. 그래서 계산서를 받은 거예요. 네. 계산서 매입은 유형이 몇 번이죠? 53 면세 매입 유형입니다. 자, 그러면 11월 1일로 날짜 고칠까요? 매입 매출연표 11월 1일로 날짜 수정하시고 유형은 계산서 매입은 53 유형입니다. 면세 매입 유형. 분명은 마케팅 교육. 공급가액은 50만 원. 거래처는 공급자가 시대교육이에요. 전자계산서도 전자세금계산서하고 똑같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전자세금의 1번 전자입력으로 해주시고 거기 계산서 밑에 보면 외상으로 샀네요. 이게 아니 저 교육비를 외상으로 했네요. 네, 그러면 혼합 혼합을 해야 돼요. 상품 매입이 아닌 것은 다 외상을 혼합을 해요. 네, 혼합으로 하시고 차변의 상품을 교육훈련비 800번대 코드로 합니다. 교육비는 교육훈련비예요. 825번 50만 원 비용 발생. 대변의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 대변 50만 원 탭키 쳐가지고 미지급금 시대교육이 돼야 됩니다. 카드 결제했다면 카드사가 되겠지만 카드 결제한 게 아니라 그냥 요 시대교육 학원에 다음에 지급하겠다. 그러니까 시대교육 학원에서 교육 끝나고 그냥 청구서 보낸 거예요. 계산서. 그러면 이제 내부 결제 해가지고 이제 입금시켜주면 되니까요. 미지급금으로 일단 11월 1일 날 계산서를 접수받은 날은 미지급금이 되는 겁니다. 네. 53 면세매입 유형을 또 하나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유형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다음 5번으로 가보시면은요. 빨강색 세금계산서니까 매출, 빨강색은 매출이에요. 예, 매출 세금계산서입니다. 자료 설명을 보겠어요.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비품 제습기를 중고나라에 매각하고 발급한 전자 세금계산서이며, 네, 비품 매각 거래가 나왔어요. 예.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서 가장 복잡한 회계 처리 건이다. 그러면 바로 이 건입니다. 유형자산의 매각 거래를 문제로 냈으면 가장 복잡한 분계를 문제로 냈구나. 네. 그러나 이것도 순서대로 연습했을 때 어려울 것이 없어요. 예. 제가 그때 여러분에게 우리가 연습한 순서를 정하고 항상 그 순서대로
밑에 분계를 마무리하시면 될 것이다. 네, 3번이나 4번만 반복하시면 여러분 시험 보는 날까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비품을 중고나라에다가 처분했어요. 그리고 전자세금 기산서를 받았고 대금은 전부 보통예금에서 보통예금으로 받았습니다. 자, 매각 직전에 제습기의 장부 금액은 160만 원인데 취득 금액은 200이었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40만 원이에요. 이걸 다 정리를 해야 되죠. 여러분 유형자산의 매각 거래에서는 이 취득 금액 정리하시고 감가상각 누계액 다 정리해야 되는 분계를 밑에 다 포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거예요. 예. 자, 수행과제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은 생략하고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네. 자, 이것이 우리가 사용하던 제습기를 중고나라에다가 매각하고 즉 처분하고 우리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입니다. 자, 그러면 12월 1일로 입력할까요? 자, 메인 매출연표의 날짜는 12월 1일이 됩니다. 12월 1일. 자, 유형에서는요, 우리 회사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다 11번이에요. 예, 우리 회사가 발행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11번 과세 매출. 세금 계산서 발행했으니까 11번입니다. 분명의 제습기. 공급가액 150만 원. 이 공급가액이 처분 금액이에요. 예, 처분 금액 150만 원. 부가세가 15만 원 발생하죠. 거래처는 중고나라에 매각했어요. 전자세금계산서이므로 전자입력으로 입력을 해라 그랬어요. 지시사항에 1번 전자입력. 유형자산의 매각거래는 분계를 항상 혼합으로 합니다. 네, 항상 혼합. 그래서 혼합하시고 자 혼합으로 분계하면은 첫 줄에 대변의 부가세 수금하고 요 제습기 매각에 대한 부가세 15만 원이 부채로 딱 등록이 돼요. 이거는 그대로 두면 돼요. 첫 줄은. 예. 유형자산 매각 거래에서 첫 줄은 그대로 둔다. 두 번째 줄은 계정 과목을 바꾼다. 예. 왜냐? 우리가 매출로 유형을 선택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메인 매출 지원표에서는 상품 매출로 인식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비품 매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코드를 비품으로 고쳐줘야 돼요. 그 비품으로 고치고 나서 대변의 금액을 취득금액으로 수정한다. 예, 취득금액 정리한다. 비품의 취득금액으로 입력을 해줍니다. 이것은 취득금액을 정리하는 겁니다. 매각했으니까. 자, 그래서 취득금액은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고쳐줍니다. 계정과목 코드만 고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꼭 대변에 있는 금액을 고쳐야 돼요. 그 금액은 취득금액을 입력해 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정리를 할 때는 같이 합니다. 그래서 대변의 비품을 매각을 정리했으면 비품의 차감 계정으로 그동안 감가상각 누계액 유지했던 계정을 정리해야 돼요. 반대편의 정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차변으로 부분을 3번으로 하신 다음에 위에 있는 자산의 코드에다가 1을 더해요. 213이 되는 거예요. 예, 위에 있는 자산 코드에 1을 더해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사용해야 돼요. 213. 검색하지 마시고 코드를 직접 입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서 자료 설명에 감가상각 누계액 40만 원 예, 알려준 금액을 입력합니다. 우리 보고 감가상각 해서 입력하라. 이렇게도 문제를 낼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문제 하나를 오래 시간이 걸리도록 문제를 내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알려줘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다 알아. 자, 그래서 정리할 것을 연달아서 두 개를 정리했죠. 비품의 취득금액과 거기에 차감 계정인 감가상각 누계액을 정리한 다음에
네 번째 챙기는 것은 요 대금을 입금 받아야 된다. 이 대금 관계. 중고나라에서 165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입금 받았잖아요. 예, 요거를 이제 그 다음에 정리하는 거. 그래서 보통 예금 차변에 기입해야 되므로 네 번째 줄을 차변 3번 차변이라고 한 다음에 보통 예금 차변 보통 예금 예, 일단 금액을 먼저 입력하시고 예, 전액 받았죠. 165만 원 받은 거예요. 세금까지. 그리고 탭키 눌러서 거래처를 꼭 고쳐야 됩니다. 보통 예금을 중고나라 이렇게 하고 가면 안 돼요. 예, 보통 예금의 거래처는 항상 은행입니다. 그래서 예, 코드에다가 하나 해서 엔터. 하나은행 보통 98009 이렇게 고쳐주고 또 엔터 치면 밑으로 내려갑니다. 네, 이제 마지막 정리해야 될 것은 여기 차액이 마이너스가 났어요. 마이너스가 났다는 건 손실이 났다는 겁니다. 근데 한번 검산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정말 손실이 났는지. 자, 여기 있는 공급가액은 처분 금액입니다. 처분 금액. 자, 유형자산 매각 시에는 처분 금액하고 장부 금액을 비교해 가지고 손실인가 이익인가를 따지거든요. 예. 그러면 장부 금액은 뭐냐? 취득 금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160만 원이 장부 금액인 거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친절하게도 장부 금액은 160이라고 자료 설명 2번에서 알려줬어요. 여러분 알려주지 않아도 장부 금액은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장부 금액이라는 것은 취득 금액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을 장부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분 금액 150만 원에서 160만 원을 빼니 마이너스가 나오죠. 네, 마이너스 10만 원 나오잖아요. 이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것은 손실을 봤다는 거예요. 예, 그 손실의 이름은 계정 과목 이름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입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 줄에 손실은 차변액이 발생하는 거죠. 차변에서. 예, 그래서 차변 부분에다가 3번 차변 입력하시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 950번 10만. 그런 다음에 탭키를 딱 눌러요. 예, 마지막에도 탭키를 눌러서 혹시 내가 보통예금 거래처 안 바꾸지 않았는가도 잘 체크해 보시고 또 차변과 대변의 합계도 딱 일치가 일어나는지도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유형자산 매각건에는 위쪽에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거를 입력하는 것보다는 밑에 이 회계 처리가 엄청 부담스러워요. 요거. 예, 이거 부담스럽습니다. 예, 이 부담이 엄청 커요. 그런데 이 회계 처리 여러분이 처음 할 때는 예, 감 잡기 힘들어요. 예, 처음 할 때. 그런데 두 번 해보고 제 설명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또 세 번 해보고 한 번 더 해보면 완전히 여러분이 숙달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제가 이 순서를 설명한 지금 녹화하는 이런 영상을 보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해보시면은 이 순서를 지키게 돼요. 그 순서대로 반복 연습하시기를 권장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전표 입력에는 순서는 없어요, 원래. 그런데 워낙에 길다 보니 이것을 순서대로 하면은 여러분이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반복 연습이 필요하다. 네, 유형자산 매각 거래를 5번에 냈네요. 그러니까 79의 문제를 보니까 아주 예, 아주 그냥 뭐 빈틈없이 문제를 낸 것 같아요. 아까 이론 문제를 우리가 풀을 때도 보니까 예, 결산 수정분계 문제를 두 개를 넣었잖아요. 비용의 이연과 수익의 예상도 냈고 보통 그런 문제 내면은 약간 세게 내는 거예요. 어떤 회차에는 결산 문제를 하나도 안 내는 회차가 있기도 해요. 그건 굉장히 쉽게 낸 겁니다. 그 회차에 시험을 응시하는 사람은 준비가 덜 된 사람도
운 좋아서 또 합격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런데 지금 79의 문제는 보니까 FAT 1급에서 출제할 만한 문제를 거의 다 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유형자산 매각거래 출제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6번째 6번 이렇게 증빙이 없는 문제는 우리가 증빙을 조회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일반 점표에다 입력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자, 부가가치세 문제 6번을 보시면은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고 회계 처리하라는 문제잖아요. 자, 이미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을 시켜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회계 처리는 일반 점표에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해서 회계 처리해라 하는 말은 일반 점표에다 해라 이 말입니다. 자, 수행과제 읽어봐요. 제1기 확정 신고기간. 네. 자, 그러면 제1기 확정 신고기간이라는 거 체크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하여 6월 30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라. 우리 부가가치세 적립분기는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이렇게 4번, 1년에 4번 적립분기를 한다고 배웠습니다. 6월 30일 거 적립분기 하라는 거예요. 단 납부할 세액은 미지급세금, 환급세액은 미수금,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자비이익으로 회계 처리하고 거래처 코드도 입력을 해라. 네, 아주 개정 과목 다 알려줬습니다.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미지급세금 맞아요. 만약에 매입세액이 더 많으면 환급받아야 돼요. 그건 미수금 맞아요. 그러면 미지급세금, 미수금, 채권이기 때문에 거래처 넣어야 되네요. 거래처는 세무서예요. 세무서. 네. 전자신고 세액공제 확정신고 때는 받을 수 있어요. 전자신고하면. 그거 자비 처리한다는 거 우리 배웠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해서 그걸 개정 과목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야 되겠죠? 네,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1번에 있어요. 클릭하셔가지고 자, 기간을 어떻게 입력해야 되는지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일기 확정 1월부터 6월인가요? 4월부터 6월인가요? 네, 4월부터 6월입니다. 아, 선생님, 일기는 1월부터 6월이잖아요. 예, 일기는 1월부터 6월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 법인은 애정신고 때 앞에 1월부터 3월은 애정신고 때 신고를 다 마쳤어요. 그래서 이번에 신고할 때는요. 확정신고 기간에는 4월부터 6월에 매입 매출을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1월부터 3월 중에 누락된 건 어떻게 하죠? 누락된 건 애정신고 누락분으로 여기 따로 입력하는 칸이 따로 있어요. 그렇지? 예, 우리가 확정신고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6개월로 조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기 확정이다. 그러면 4월부터 6월. 2기 확정이다. 그러면 10월부터 12월로 기간을 입력해야 돼. 자, 이제 입력하겠습니다. 4월부터 6월로. 정기신고에서 엔터했더니 저장을 해놨대요. 출제위원이 저장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지금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한 것은 거의 다 2기 거예요. 2기 거. 12월, 11월 이런 거. 그러니까 앞에 전표,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한 거하고 무관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6번 문제는 우리가 그것과 무관하게 정답을 해결할 수 있어요. 자, 불러옵니다. 확인. 이거는 출제자가 마감을 해 놓은 거예요. 이 숫자 가지고. 자, 여러분 정리분계할 때 어느 걸 정리했냐면요. 요거 하고요. 여기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확정신고 때는 여기가 있죠. 그 밖에 경감공제세 10,000원이 있었잖아요. 이것이 이제 그 자료 설명에서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 10,000원이라고는 안 했지만 자비익으로 해라는 게 요거예요. 예, 자비익. 수익 발생이니까 이제 대변에 갈 거고요. 저 위에 세 개 여러분이 아마 개정 과목 다 아실걸요?
여러분, 매출세 개념 과목이 뭐죠? 예, 부가세 예수금. 아시잖아요. 예, 부가세 예수금. 예. 자, 부가세 예수금 이제 정리할 거거든요. 일반 전표에다가. 여러분,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에는 부가세 예수금을 차변에 기록했나요? 대변에 기록했나요? 예, 대변에 부채 증가로 기록했죠. 예, 오늘 정리하는 날은 반대쪽에 정리하는 거. 여기 3개월치 전체를 차변에 정리해가지고 제로로 만들어. 예. 자, 두 번째 매입세 얘기입니다. 요거 개념 과목이 뭐였는지 아시죠? 예, 부가세 대급금이죠. 예, 부가세 대급금. 자, 우리가 매입 매출 준표 입력할 때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자산으로 부가세 대급금으로 회계 처리했었어요. 그러니까 차변에 기입했습니까? 대변에 기입했습니까? 그동안 매입 매출 준표 입력할 때 부가세 대급금. 예, 자산 증가 차변으로 잡았죠. 예, 정리는 반대쪽에 대변에 해줄 거. 이렇게 정리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요 차감세가 뭐를 차감했다는 얘기냐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뺐다 이 말이에요. 차감. 예. 빼가지고 납부할 세액. 요게 9,291,000이다 이겁니다. 납부할 세액이 양수로 나오면 납부할 세액이고요. 만약에 차감세가 마이너스 음수로 나와 있으면 환급받을 세금입니다. 자료 설명에서 알려줍니다. 납부할 세액은 미지급 세금이고 환급 세액은 미수금이다. 네. 이건 납부할 세액이니까 미지급 세금으로 회계 처리해야 돼요. 미지급 세금이 됩니다, 이게. 자, 미지급 세금은 부채잖아요. 예, 부채 증가는 대변 요소죠. 예, 이렇게 차변 하나에 대변이 3개가 갑니다. 그래서 이 부가세 신고서를 보고 요걸 딱 머릿속에 정리한 다음에 이제 복사에다 붙여넣기 식으로 이제 일반 전표를 완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 전표로 숫자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 먼저 매출세부터 클릭을 해요. 매출세 요 셀을 클릭하시고 컨트롤 C 그리고 일반 전표에 가서 예, 일반 전표로 가가지고 6월 30일 6월 30일로 정리하는 걸까요? 자, 예수금은 차변에 정리한다 그랬습니다. 반대쪽 이 차변이죠. 예, 차변에 부가 검색해 보시면 부가세 예수금 255. 네, 거래처 적용. 시험 볼 때는 다 생략. 예. 그리고 차변에다가 컨트롤 V 그러면 16,766,000. 네, 엔터로 줄 바꾼 다음에 예, 대변하고 나서 대급 대급으로 검색해 보세요. 그럼 부가세 대급금 하나밖에 없어요. 예, 부가세 대급금도 거래처와 적용을 다 그냥 지나가세요. 엔터로 지나가셔가지고 이제 탭을 바꿉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탭을 딱 클릭해서 이 매입세가 부가세 대급금이니까 이 셀을 클릭하고 또 컨트롤 C 예, 복사를 떴어요. 일반 전표로 또 가세요. 대변에다가 컨트롤 V 이렇게 숫자를 복사했어요. 보고 입력하는 것이 어려워요. 자, 엔터 하시고 또 대변에 가야 될 게 있죠. 대변에 미지급 세금. 미지급 금으로 하면 안 돼요. 미지급 세금입니다. 부가세 정리할 때는 거래처를 넣어야 돼요. 이거는. 네. 거래처 코드에다가 세무로 검색하세요. 세무. 그러면 역삼세무서 하나밖에 없으니까 05900 나오고. 네. 그리고 대변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고 부가세 신고서에 다시 가서 요 차감세 있죠. 네, 요거를 클릭해서 컨트롤 C 복사 떠요. 그리고 일반 전표에 다시 와서 컨트롤 V 합니다. 그러면 밑에 10,000원만 딱 차이 났을 거예요. 네, 이건 복사할 필요 없어요. 그냥 대변에다가 차비익. 네, 차비익은 언제나 대변입니다. 네, 차비익 10,000원. 이런 분계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의 그 문제가 6개 나오는데 그중에 6번째 문제가 바로 부가세를 정리하는 문제를 내거나 아니면 세금을 납부하는 문제를 내거나 환급을 받는 문제를 내거나 그렇게 3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정리하는 문제가 납부하는 것보다 더 복잡해요. 지금 정리하는 게 당연히 복잡하죠. 그래서 79회는 하여튼 그 문제를 굉장히 예, 튼튼하게 문제를 냈어요. FAT 1급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이 제대로 준비한 사람이 70점 이상 나오도록 문제를 낸 것 같아요. 네. 아주 모범적인 출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79회. 79회 문제를 다 이해할 수 있다. 합격할 수. 100% 장답을 해요. 합격한다. 이보다 더 튼튼한 문제는 뭐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아마 뒤에 이제 문제를 푸시게 되면은 이것보다 쉬운 문제를 많이 만납니다. 회차를. 79회는 그야말로 낼 만한 문제를 다 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뒤에 지금 결산이 남아 있어요. 예, 결산이 남아 있고 결산을 하고 나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은 이제 득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남아 있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 지금 이 이후에 해야 될 것이 바로 결산을 해야 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결산 수행 과제를 읽고 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 1번부터 10번은 이론 문제로서 객관식으로 답을 찍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문제가 11번부터 32번까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뒤에 나오는 평가 문제라는 것이에요. 11번 번호가 이어지잖아요. 11번은 4점, 12번 4점 이렇게 13번 4점. 우리가 앞에 이론은 하나가 3점이에요. 그래서 뒤에 그 평가 문제라는 걸 딱 보게 되면은 질문이 어제 여러분들 유형상사 끝나고 나서 여러분 조회했던 거 아시죠? 그거예요. 손익계산서에서 뭘 조회해라. 영수증 수치명세서에서 뭘 조회해라. 그걸 정확하게 답을 찾아서 이렇게 객관식으로 답을 찍는 것도 있고 단답형으로 답을 입력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30번이 끝난 게 아니라 2개, 31번과 32번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시험이 끝나게 돼요. 네. 자, 오늘은 우리 기출문제 풀이의 첫 시간이었는데, 첫 시간이다 보니까, 설명을 자세히 하다 보니, 예, 한 회차도 다 못했어요. 다음 시간에 여기 결산부터 하겠습니다.